인권을 판단해줄 필요가 없는 테러범들을 예, 예, 잡을 예, 때 예. 케이블 타이를 쓴다는 거, 요 점을 저희가 지금 아마 다른 데서는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특수경찰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요, 직권남용이 딴 게 직권남용이 아니라 밑에 공무원들을 그 의사에 반해서 나쁜 짓을 하게 했거나 그렇죠. 위법을 하게 했거나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살인마를 지금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란 얘기냐, 이걸로 지금 실드를 치고 있거든요. 예. 그 논리가 얼마나 허약한 논리인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지성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당신이 틀린 이유 1, 2, 3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 진짜 그 충격적인 사진, 사진 저희가 먼저 한 장 한 장 좀 볼까요? 저기 2019년 일이었잖아요. 저 사진을 조금만 이렇게 저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저 남자 모습 안으로 좀 쭉 한 카메라를 한번 저 확대를 해서 좀 들어가 보시면 저 사람 손을 요렇게 이 결박해 놨어요. 저 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저거 뭐라 그러죠? 케이블 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포승줄 같아 보이고요. 포승줄로 팔을 감쌌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저기 까만 케이블 그걸로 썼어요. 까만 케이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저 검찰 호송 차량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렇게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데 제가 봤을 때 수갑은 이 사법기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갑을 저렇게 쓸 수 있는 곳은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식적으로 국가의 사법 권력이 행사된다는 의미일 텐데 수갑은 못 채우고 그러니까 대신에 그 저기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저희 묶어버린 것 같아요. 케이블 타이 있으니까 아까 사진 준비 부탁드렸는데 케이블 타이 사진을 보면은요, 저 미군 특수부대에서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테러범들, 테러 진압 현장 이런 데에 들어가서 저 타이를 저렇게 묶더라고요. 저게 이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고 소리도 안 나고 가볍고 저게 이렇게 보기에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저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묶어놓으면 풀어지지 않거든요. 잘 안 풀어지죠. 풀으려고 노력할수록 손이 더 당겨져서 심지어 저 케이블 타이 잘못 묶으면 피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케이블 타이 이제 뭐 첩보 영화에 보면은 그 케이블 타이 푸는 법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안 풀린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결박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박성이 뛰어나고 수갑 같은 경우는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아요. 이걸 관절을 뽑아가지고 빼낼 수가 있는데 엄지 쪽에 여기 관절을 꺾으면 빠집니다. 여자 그렇죠. 손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결박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기 동해로 북송할 때 저게 판문점에 있던 어느 장교가 국회의원한테 보낸 문자 때문에 이게 사실은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갑을 안 쓴 것도 뭔가를 숨기려고 수갑 안 하고 케이블 타이로 사람들 손을 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사진 또 한번 볼까요? 하여튼 저 외국에서는 저 케이블 타이를 저런 테러범들이나 아주 엄중한 범인들을 잡을 때 쓴다는 거. 인권이 사실상 되게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인권을 판단해줄 필요가 없는 테러범들을 잡을 때 그때 저 케이블 타이를 쓴다는 거, 요 점을 저희가 지금 아마 다른 데서는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진을 저도 미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박은주 선배가 가지고 케이블 타이라는 거를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 사진을 저분은 오른쪽 분을 보니까 확실히 케이블 타이 묶었네요. 왼쪽에 파란 추리닝 입은 상의 파란 추리닝 입은 분은 케이블 타이가 잘 안 보이는데 저분 오른쪽에 있는 저분 같은 경우는 체구도 더 작은데 저희가 판문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겠죠? 저분은 확실히 케이블 타이가 묶었네요. 오른쪽 사진 좀 한번 확대해 저기 보면 삐죽이 나와 있는 게 삐죽이 하얀 선으로 삐죽이 나와 있는 선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언론사에 배포된 사진은 화질이 좋아서 제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케이블 타이가 확 보여서 저기 맞네. 저희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걸 왜 썼을까? 하여튼 그리고 다음번 사진 또 한번 볼까요?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의 인권 같은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인식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수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넘어갈 때. 나 저 장면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니까 저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하는데 저 지금 특수부대원들이 북한군들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풀 무장을 해갖고 우리 쪽에 군인가요? 우리 쪽의 군 같은데 전체적으로 무장을 많이 했고 이거 말고 좀 밝은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처리하지 않은 사진? 이게 저기는 유엔군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어떻게 하지는 못했을 거고 우리나라 경찰이나 경찰이 저렇게 사복을 입고 가서 저렇게 저기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유엔사 관리 원칙에는 맞는지 저 그것도 궁금해요. 원래 적십자사에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 팔 잡은 쪽 한번 확대해 봐 주세요. 어디 저쪽 위쪽에. 저 사진을 보면 여기, 저 사람 하나를 두고 말이죠. 양 옆에서 두 사람씩 팔을 잡아요. 팔 하나에 두 명씩이네요. 팔 하나를 이렇게 잡고 옆에서 잡아서 정말 이 팔을 벌린 상태에서 완전 결박을 해갖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금 사람 하나에 4명이 붙어갖고 저렇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훈련받은 경찰들이 동원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저 구조로 팔을 잡혔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위에서 잡고 또 한번 밑으로 넣어서 한번 잡았기 때문에 저 팔 보십시오. 노란 잠바 입은 사람은 위에서 팔을 잡아서 넣었잖아요. 옆에 사람은 안에서 안에서 잡잖아요. 하니까 팔을 위로도 아래로도 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거를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이 혹시 도망갈까 봐 저들이 얼마나 완벽한 자세로 이 사람을 결박해서 데리고 갔나 하는 느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와, 참. 저기 이제 저게 왼쪽이 보면은 왼쪽 사진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군사 분계선 저쪽이니까 저 군복은 북한군들이에요. 북한군들이 인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군복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쪽에서 군복을 입은 군복이나 군이나 누가 했다면은 저기는 유엔군이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군복은 북한 쪽 사람, 북한군들이에요. 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근데 저게 다 사전에 이미 다 맞춰져 있었고 북쪽에서는 인계에 가기 위해서 저런 특수군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저 특수 경찰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정말로 깜짝같이 아무도 모를 뻔했다가 그 국회에서 국회 사진 기자들이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왔던 문자 유엔군 저기 군에 있는 분이 저기 자해를 하거나 뭐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경찰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조고입니다. 조 문자가 찍히면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저기 국회 예결위 전체회 때 북한 주민 상황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게서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이 뭐냐 했더니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뭐 이제 이러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이게 뭐냐 해가지고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때 저게 안 알려져서 불거지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우리가 갑자기 알려졌을 수도 있고 정말로 그냥 완전히 묻혀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나마 이 사진이 저때 이 사진까지도 공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되고 아마도 권영세 장관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됐으니까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일에 대한 진상을 파악을 좀 지시를 했을 거고 누군가 통일부 직원이 당시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서 보고를 한 것이 이렇게 흘러나온 거 아닐까. 국회 법사위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전재희 의원이 이번에 이제 열심히 해갖고 저 사진들을 또 공개하게 또 만들기도 했는데 저걸 보니까요 진짜 놀라운 장면들이 저 경찰들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리 국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끌고 가서 북한에 넘겨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현장에 동원된 경찰이었다면 저는 굉장한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저거는 네. 저는 그래서 저걸 지시한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라고 네. 하니까 그렇죠. 지시에 따라서 한 건데요. 네. 저게 저 직권남용이 그 단계 직권남용이 아니라 밑에 네. 공무원들을 예. 한테 의사에 반해서 네. 나쁜 짓을 하게 했거나 그렇죠. 위법을 하게 했거나 그렇죠. 저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왜 위배되는지 좀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공무원들을 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예. 그리고 저 양반들이 판단할 시간도 없이 무조건 임무를 시켜줬고 어떤 임무인지는 공개하지 않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을 개 끌듯이 지지지지 끌어갖고 지금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저기로 넘겨버리는 일이었잖아요. 네. 이를테면 저거는 제가 어느 날 회사 일을 하라고 불러서 갔더니 너 이 사람 어디다 갖다 팔고 와라고 인신매매를 시켰는데 제가 할 수 없이 하게 된 경우랑 저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거는 정말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분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내 손으로 지금 사람 하나를 죽게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참 개인적으로는 다들 비교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사진 보시죠. 자, 저 사진은 저 지금 절로 가고 머리를 찧어갖고 자해하려고 예, 자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여당 지금 현재 야당 당시 여당 예. 살인범이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진이 나오고 나서 여론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거든요. 예. 야, 우리가 그때 그냥 북송했습니다. 어민이 넘어왔습니다. 어선과 어민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끝났던 한 줄의 사건이 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3년 전에 그런 게 아니었고 저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없는 게 아니었고 현장에서는 저렇게 머리를 찧어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머리를 찢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옆에서 네. 결박하고 해갖고 넘겨진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본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쉴드 치려는 문파 내지는 혹은 지금은 뭐 저는 문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객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까지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올리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16명을 죽인 살인자를 받지 않기로 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결정을 비난할 수가 있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좀 세 가지 정도로 네. 여당의 이제 논리는 그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귀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귀순 의사를 이제 살려고 귀순하겠다고 했지 그 귀순 의사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살인범이었다. 살인범이라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범을 돌려보낸 거다.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그 북한 주민 그 이탈 주민법 거기에도 보면은 뭐 살인이나 중대한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기 귀순 의사를 믿을 수 없다. 이걸 하면은 지금 일단 귀순 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지금 어제 그제 우리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이분들이 자필로 귀순 사유서까지 썼잖아요. 네. 귀순 의사를 밝힌 네. 거. 근데도 이 사람들 귀순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냥 돌려보낸 거다. 그럼 앞으로 간첩들은 잡히면은 간첩들 다 돌려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간첩들 자기들은 원하지 않는데 네. 저는 원하지 않는데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한에 왔어요. 저 좀 돌려보내주세요. 간첩 돌려보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살인범을 남한에 풀어놓을 것이냐. 저 사람들이 살인을 했다. 설령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저 범죄 행위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선상에서 일어났거나 네. 북한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네. 어떤 분은 이런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네.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닌 어떤 범죄 단체와 비슷하다면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마피아가 있어요. 마피아가 있는데 그 마피아 조직원 둘이 마피아 조직에서 마피아 16명을 살해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경찰에 넘어온 거예요. 저 자수할게요.
저를 구해주세요. 저 자수했는데 네. 경찰이 너 16명이나 사람을 죽였잖아. 네. 그러니까 잡아서 다시 마피아한테 돌려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피아는 절대 그 경찰의 손에 의해서 뭐 경찰한테 넘겨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를 밟게 하거나 응징하거나 할 게 없어요. 마피아들은 사적인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바로 저분들 넘겨지자마자 지금 네. 총살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결 처분 후에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요. 귀순 의사를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살인범을 돌려보는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 국가가 헌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 첫 번째 귀순 의사를 믿을 수 없다. 예. 저 얘기의 신빙성에 관해서 매우 의심스러운 게 저 사람들을 지금 3일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통상 귀순자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16일을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왜 4월 만에 끝냈을까요? 15일, 16일을 조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귀순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북한이 싫어서 정말 넘어오는 경우. 네. 북한이 싫어서 넘어온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간첩질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예.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질문 저 질문 이 사람의 행적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반대로 물어봤다가 수없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질문해서 이 사람의 귀순 동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보름씩, 2주씩, 2주 네. 넘게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 3일 동안만 조사를 해놓고 귀순 의사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첫 번째 그 귀순 의사가 없다는 우리 네. 사진으로서 다 드러났어요. 반대로. 예. 우리 사진에 보면 귀순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렇죠. 귀순하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요. 자필로 귀순하겠다라는 예. 자필 그것까지 다 썼어요. 네. 귀순 의사 사유서까지 다 썼는데 그거 전부 다 없는 거 무시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뭐라 했습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귀순 의사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네. 대답을 해버렸잖아요. 믿기가 싫었겠죠. 그렇죠.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기 싫었던 거죠. 저 사진을 네. 2019년에 찍은 네. 안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진을 네. 다 보고 받았겠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짓인 거예요. 예. 그거를 숨겨놓고 지금까지 예? 가릴 수 있고 이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네.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저 귀순 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3일 만에 얘기를 해놓고 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살인범을 남원에 풀어놓을 것이야. 네. 살인범 케이스에는 말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 중에서는 야 살인자를 어떻게 들여놓냐라고 하는데 예. 일단 살인의 경우에 1번 살인이 정말 있었는가의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2번 살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추궁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반대로 예. 반대로 그럼 이 사람들이 살인자였으면은 이 3일 만에 이 살인 동기가 다 밝혀졌을까요? 3일 조사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리 결론을 급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겠죠. 지금 너네 땅으로 넘어간 2명은 살인범이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라고 저는 그야말로 일종의 지령이라고 불러도 부족할 만한 그렇습니다. 명령을 듣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빨리 조사를 끝냈고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저 선박을 소독을 해서 북한에 보내버렸잖아요. 네, 증거인멸. 예, 살인이 정말 그렇게 의심스러웠다면 살인 흔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네가 다 치워놓고서 지금 흔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